안녕하세요. 허니팩토리 진선우입니다. 어제 처음 영상을 올리고 지인한테 피드백을 받으니 너무 땡글땡글하게 나왔다며 복스럽게 나왔다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55분인데요. 어제 영상이 미진한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아쉬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잠이 안 오네요.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이런 버릇이 있는데 그런 버릇을 고치려 했으나 어제도 한 4시간 자고 오늘 아예 꼴딱 새고 있네요. 아마 커피 때문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어제 했던 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킵니다. 우선 그 영상하고 음성이 싱크가 안 맞던데 그건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그 아시는 분은 도와주세요. 댓글로 왜 그런지 좀 알려주시고요. 원래는 이게 마이크를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삼성이 연결잭이 없다 보니까 마이크를 사용 못하고 그냥 핸드폰 마이크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보완해서 나중에 사게 되면 마이크 끼고 음질 좋게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좀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어제 영상을 보면 뭐 과정이 되게 순차적으로 착착착 이루어져서 책이 탁 나온 느낌인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편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망설였던 것 같아요. 되게 망설여서 실은 이게 한 3년 전에 편집을 한 2번 걸치고 이거보다 더 이제 내용이 좀 엉성한 제목도 다른 책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재편집하고 그리고 가제본을 만들어서 그걸 들고 제가 제주도로 갔습니다. 너무 이상하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하여튼 그 시기가 저희가 이제 결혼 10년 차가 되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갈등이 심했을 때 그 10년간 쌓였던 게 이렇게 폭발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착하고 선한 것 같지만 제 안에 잭이 있어요. 잭 아시죠? 팀버트 감독의 크리스 만몽에 나오는 잭. 그런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책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있죠? 그래서 그때 이 책을 들고 제주도로 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뭐 밥집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뭐 우연찮게 얘기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 책을 건네면서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한 20명 남짓 되나? 그분들이 다들 되게 한 번만 보지 않고 두세 번을 보면서 되게 진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새벽이니까 울컥하네요. 그리고 되게 응원해 주시고 어떤 분은 고생했다고 그런 말도 하고 여하튼 이 책의 핵심은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사서 보세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자책 나왔을 때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게 감사하게도 그래도 몇 개 되니까 그거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기도 할게요. 그리고 더 빨리 보고 싶으신 분은 제 릴스, 그러니까 인스타 릴스에 뭐 제목이 사기꾼이라고 하길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핀 표시해 놓은 게. 거기에 제가 막 광란에 스크롤 하면서 읽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댓글들의 반응을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잠도 못 자고 새벽이다 보니 울컥울컥 하네요. 저 원래 잘 울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거나 화를 내면 절대 안 웁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엄마나 오빠한테 그런 게 익숙해져서 저한테 타격감이 없어요, 실은. 실은 속으로 막, 저 혼자 미쳤나? 막 이러고 말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막 안달복달 하죠, 막. 생긴 건 그냥 지 말대로 잘 될 것 같은데, 자지우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뭐 얘기하고 화내면, 이러고 말거든요. 여하튼. 근데 웃긴 게, 막, 드라마보다 울고, 누가 울면 따라 울고. 근데 저희 집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옛날에 허준인가? 하여튼 뭔가를 보는데, 엄마, 아빠, 오빠, 이렇게 네 식구가 다 모여서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늘 시작은 엄마가 먼저 이렇게 막 이렇게 눈물을 대놓고 울고 계시고, 그럼 아빠는 정말 이게 내세 남자니까 또 아빠고, 이렇게 몸을 돌려서 흠칫 이렇게 닦고, 그럼 나도 옆에서 그냥 으 울고 있고, 그럼 저희 오빠만 유일하게 왜 이래? 왜들 이러는 거야? 아, 냉혈한. 아,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의 폭력의 시작은 저희 오빠였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주기적으로 그렇게 폭력을 당한 건 아닌데, 너무 험하게 처음 당했던 일이 딱 두 번 있었는데 평생 못 잊을 기억이에요. 처음 내 피를 보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여하튼 오빠 얘기 그만하고 이제 이들을 미워하는 이제 어떤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가족의 어떤 방임 방치 폭력 뭐 이런 일 겪으셨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한테 복수하는 건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잘 살면 돼요. 그들이 배 아파서 뒤집어질 때까지 아주 잘 살면 아마 그들은 여러분들 앞에서 살살 길 겁니다. 아부하면서. 이들의 잔인함은 그런 거죠. 제가 처음 10대 후반 때 오빠 엄마 이렇게 앉혀두고 이러이러했던 일 기억나냐고 했더니 이 둘이 정말 오빠는 바로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고 엄마는 옆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눈을 뒤집으면서 성질을 내고, 그리고 오빠가 한 말 중에 이년에 미쳤어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미친년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저 딴은 또 마음 공부한다고 결혼하고 임신 잘 안 되고 유산은 계속 겪으면서 법당도 좀 다니고 막 마음 공부를 한다고, 좀 이게 한다고 제가 한 3년을 다녔거든요. 3년? 2년? 그게 불교 기초반에서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경전반이 있거든요. 경전반을 1년 들었는데 한 번 듣고 잘 못 이해를 못해서 1년을 더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뭐 아직 뭐 절에 다니거나 불자는 아닌데 하여튼 궁금했어요. 불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궁금하더라고요. 전 절에 가면 좀 마음이 편해서. 그때 제가 금강경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두 개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인데 다 기억은 안 나. 착신 발휘하고라는 그 한자가 이제 딱 시작되는데 그 뜻이 옷을 챙겨 입고예요. 착신 발의하고 그게 뭐냐면 스님들은 이렇게 탁발을 하잖아요. 근데 석가모니께서도 그들과 평등하게 자신의 뭐, 응? 자기 이제 먹을 걸 이제 구하려고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옷을 챙겨 입고 탁발을 가는 게 처음에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내가 너와 다르지 않고 제자지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내가 먹을 거는 내가 가서 탁발을 한다. 멋지지 않아요? 누구 시켜먹질 않아. 난 그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사람 죽이고 소위 말하는 범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제일 나쁜 게 무지라였어요.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른다. 그게 제일 나쁘다. 전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오빠 엄마를 봤을 때 아, 이들은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을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리고 뭘 알려고 들지도 않는데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좀 그때 마음이 큰 위로가 됐어요. 아,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려고 그랬던 게 아니구나. 전 그게 위안이 됐어요.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구나. 이러니까 마음이 살짝 편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이 화와 원망과 막 이런 감정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창피하지만 나이 40 넘어서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막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후지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친한 언니한테 들었는데 전 후진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데 글쓰기 하면서 이들을 원망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죠? 많은 사건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글쓰기 이전까지 계속 원망하고 화내고,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당했던 폭력을 똑같이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에 잠을 못 잔 적도 많거든요. 정말 제가 벽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 회색 벽돌로 오빠의 머리를 가격한다는 상상을 정말 미친 듯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정말 같지 않게 명상을 좀 한다고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타이밍에 그냥 정토에 다니기 전인데 법륜 스님 영상을 계속 보고 나도 명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좀 된 거 같다는 착각과 오만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정토에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이렇게 운영하신 그 정토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외부인도 받아줘서 명상 4박 5일을 제가 갑니다. 겁 없이. 심지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이거 되게 힘든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길래. 암요, 할 수 있죠. 막 이런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 과정이 원래는 깨장, 나장, 그 다음 명상이거든요. 이 과정을 걸치고 가는 건데 저는 그걸 건너뛰고 명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깨장, 나장을 했어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와, 근데 정토에 너무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가자마자 이제 뭐 핸드폰 다 뺏기고 화장품 냄새나는 거 다 뺏기고, 아, 맡겨둔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고 그 산에 있는 그 절이 대부분 산에 있으니까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아 맞아, 시계도 뺏겼어요. 몇 시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뭐 몇 시인지도 모르고 일어나는데 시작이 그래요. 일어나면 이제 그 하루에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할 건지 가이드를 법륜스님이 영상으로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정말 내리 명상만 시킵니다. 제가 대충 보기에 한 45분?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 막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10분만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와, 진짜. 이틀 정말 계속 내 몸이랑 싸웠던 것 같아요. 열린 귀와. 그리고 심지어 이게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오감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감. 눈 감고 나머지 막 귀, 냄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서 예민해져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부시럭거리면 그게 거슬려. 명상을 할 때. 그걸 아니까, 민폐인 걸 아니까 다리도 못 펴요. 그래서 막 이게 밤인지 낮인지 그거를 밤까지 하니까, 자기 전까지 하니까 하루 왼종일 명상만. 근데 그거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힘든데 제가 딱 3일째 되는 날, 그때는 막 비몽사몽이에요. 내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막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게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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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 이게 소리 따라갔던 것 같아. 근데 내 몸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야,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 마치 그 영화의 카메라 웍처럼 쓱 하고 가는데 저 안쪽에 주변이 다 어두워요. 저 안쪽에 스파트라이트를 탁 받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따라 거기 갔어. 갔는데 웬 여자애가 회색 벽도 들고 이렇게 방아찌 듯이 이렇게 퍽, 퍽 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 했는데 그 여자가 돌아다 봤어요. 이렇게 저 있는 쪽으로. 근데 마치 그 친절한 금자씨에는 이영애가 첼시 그 선생님을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를 보잖아요. 카메라를. 그때 모습 같이 제가 얼굴에 피칠을 하고 그 이영희 님의 눈빛처럼, 얼굴은 절대 아니고, 아니잖아. 저도 알아요. 그 공허한 눈빛으로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저의 존재를 몰라. 너무 충격적인데 아래를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 장면이 마치 제 중학교 때 광주 사태 막 일어나고 그때 사태 이렇게 피해자들 사진이 막 어떤 애가 그걸 갖고 왔어요. 너무 황당하게. 근데 아직도 그 장면이 선명한데
클로즈업 된 얼굴인데 이게 가죽이 반쯤 이렇게 피칠한. 근데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건지 오빠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그냥 명상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눈을 못 감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나한테 이렇게 험한 게 있구나, 내 안에. 그거를 직접 보니까 정말 영화 같았거든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 내용이 제 두 번째 책에 실려있는 명상에 쓴 단편 소설 중 일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다 허구를 바탕으로 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캐릭터의 성격이나 어떤 뭐 이런 사건이나 이런 사실을 근간을 두고 거기에 이제 작가의 상상력을 이렇게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영상을 쓸 때 실제와 가짜를 좀 혼용했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뭔가 뭐 약간 좀 바꾸기도 하고. 근데 좀 이제 생각해보면 한 70%는 제 얘기인 것 같아요. 한 30%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에세이 아니냐. 근데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야망이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언어가 되게 늦은 사람이었고, 저희 엄마는 저한테 험하게 얘기를 하지만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할 상대가 없었고, 그리고 말을 시키는 상대도 없었고, 엄마는 늘 제가 옆에 가면 절로 가라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여하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훌륭한 담임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시간이, 그 시절이. 아마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5월, 4월? 책도 기억나요. 바른생활에 뭐 철수야 안녕, 영희 안녕, 그 다음 나온 게 토끼와 거북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근데 갑자기 쌍기역 뭐 이런 거 전혀 배운 적이 없고, 저 유치원도 나왔는데 유치원에 기억 니은 디귿 1, 2, 3, 4 이거밖에 안 가르쳐줬어요. 맨날 소풍 가고 맨날 놀러 가고. 그래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실은 익혀주는 사람도 없었고, 읽어야 된다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 아빠는 사우디에서 돈 벌러 가셨고. 그러다 보니 제가 그걸 어떻게 읽어요. 쌍기역이 깡충깡충이 있는데 깡충깡충을 어떻게 읽냐고. 갑자기 뭐 알려주고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진선에 일어나서 읽어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듬더듬 했죠. 당연히 모르니까. 와, 근데 그때 제가 성인 여성의 괴성을 처음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바들바들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글자도 싫어하고 선생을 되게 싫어하고. 근데 그분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발. 또 어떤 날은 수학 문제 하나를 딱 쓰고 야 진서에 나와서 풀어. 정말 기억나요. 칠판 앞에서 고민을 했어. 아, 선생님 또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에 애가 막 두근두근 한 거예요. 두근두근. 그래서 이게 분필을 들고 분명히 답은 알아. 답을 쓰면 되는데 왠지 이걸 쓰고 나면, 숫자 하나를 쓰고 나면, 근데 숫자는 생각이 안 나네요. 문제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5월 햇살이 교실을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주고 그 칠판 앞에서 제가 고민했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렇게 망설이려 답을 쓰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왜 맞출 수 있는데 틀렸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게 또
그래서 저한테 트라우마가 생겨서 수학을 그때 한 문제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문제를 쓰고 풀어라 이랬던 것 같아요. 왜 그거 틀렸냐고 소리 지는 그 여자한테 너무 넌덜머리 나서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럼 안 시키겠지. 이러면서. 근데 이후로 꼭 하나만 틀려요. 와, 그게 완전히 허들처럼 돼가지고. 또 가르치시는 분은 얘가 하나 틀렸던 애인데 왜 점점 성적이 떨어지지? 더 시켜 막. 그럼 더 싫어요. 막 이러면서 막 나가면 바들바들 떨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책 읽으면 또 바들바들 떨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도학력고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도학력고사 보고 뭐 이러잖아요. 도학력고사를 봤는데 수학을 제가 9점을 맞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 당황한 거.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거 합니다. 진짜 공부를 해. 처음으로. 한 번도 안 했는데. 심지어 저 단어 외우는 거 싫어해서 단어 외운 적이 없어요. 한자 외운 적도 없고. 그런데 머리가 나쁘지 않았나 봐요. 낙제생은 안 됐어요. 한 중간 언저리 그 밑에 위에 왔다 갔다 막 이러고. 그래서 하여튼 수학 9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뭐 수학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그거 풀고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때 프린트물 4장이었는데 그걸 한 3번 풀었나 봐요. 하나 틀렸네? 9점 맞던 애가 하나만 틀려봐. 수학 선생님 얼마나 당황하겠어. 그 다음부터 계속 또 불러대는데 막 너무 싫었어. 이게 풀다가 틀리면 그거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이래야 되는데 정말 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그래 너 어디까지 쓰나 보자. 제 기억에 전지 2장 정도의 분량 썼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쉬는 종이 울려서 그걸 끝냈지. 저는 트라우마도 많고 가정사도 많고 문제 덩어리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장시간 얘기하냐고요? 쉽게 나온 책이 아니라고요. 이게 설렁설렁 뭐 남편이 뭐 해서 막 고급 취미네 막 이런 식의 비난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실은 약간 비아냥대면서 뭐라고 할까, 책의 근본도 모르는 게 약간 그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유일하게 불편하고 불쾌했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 책을. 좀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또 반대로 좀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어쩜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나? 이 책에 그게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의 뭐 이런 아주 이게 내밀하고 은밀한 이렇게 비밀 같은 게 이 안에 있어요. 갑자기 보고 싶으시죠? 빨리 구매하세요. 댓글 남기시고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여하튼 저는 그때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를 보면서 너 완벽히 너도 가해자였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분이 보면 안 될 텐데. 근데 분명히 싫어해서 안 볼 걸 안 보겠죠? 소송을 거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명확한 이름을 밝히진 않았죠? 명예훼손에 이게 명예훼손은 지명을 해야 되잖아. 맞죠? 여하튼 그래서 이 책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정식으로 이제 제가 출판사를 차리고 아무도 안 만들어주니까 투고를 해도 까이니까. 그리고 전자책의 그 리뷰 보면서 리뷰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용기에 제가 작년 9월 9일인가? 9월 9일에 이제 정식으로 2,000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 그냥 겉보기에 아유 제 살집도 있고 얼굴도 벤질벤질하니 얼굴은 뭐 못생겼지만 뭐 사는 게 편한가 보다 이러실 것 같아서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여지는 거에 왜곡될까 봐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보여준 단편이나 어떤 인상에 이렇게 편향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30분째 얘기하고 있네요. 대단한데? 여하튼 저는 약간 사람을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이고 첫인상은 다 있죠. 아, 이 사람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단정 짓지 않으려고 해요. 왜? 저도 그렇게 봐주길 원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봐. 근데 첫인상이 결국은 그래도 안 그러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저에 대해서 알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절 단정 짓지 말아주세요. 아, 저 여자가 미쳐가지고 새벽에 저러고 있구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약간 성격이 이상한 게 한번 꽂히면 며칠 동안 꿀떡꿀떡 새는 버릇이 좀 있어요. 이게 작업하시는 분이나 뭐 글 쓰신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갑자기 막 생각이 많아지고 도파민이,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실은. 어제 영상 찍고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찍었는데 그래 별거 아니군. 싱크 안 맞는 거 뭐 어떡하겠어, 첫인상인데 몰라 이러면서 근데 집에 왔는데 그래도 오늘 뭘 하나 해본 것 같고 숙제 하나 했고, 제가 유튜브를 해야지 이거를 거의 저의 계정에 보시면 한 10년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뭐 놀러 간 데 찍고 여기 어디 막 이런 거 막 하고 했는데 그걸 누가 보겠어요. 제가 뭐 스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 걸어다니는 거 찍는 거 다인데 또 그거라도 꾸준히 했으면 뭔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 삭제하고 리셋한 거죠. 그리고 지금 마음 사과를 이렇게 포커스 잡고 영상을 이렇게 처음엔 릴스로 가볍게 시작한 거였고 어제 처음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오늘 또 이렇게 장시간 얘기하고 있네요. 저 생각해보니까 얘기할 상대가 필요했나봐. 본물 터지듯이 입을 털고 있네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재밌어요. 재밌어요. 왜 진작에 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반응이 보일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조회수가 11회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때요? 처음인데 괜찮아요. I'm okay. 그리고 뭐 버벅거리는 거 누가 많이 보면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박제가 되니까 두렵긴 한데 근데 이게 기록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저의 기록을 계속 지웠었어요. 사진도 많이 안 찍고 뭐 학교 다닐 때 찍었던 사진도 지금 몇 장 안 남아있고, 마치 늘 내가 걸어가는 길을 쌀이빗으로 이렇게 지우듯이 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목표가 있었거든요. 황당히 하실 거예요. 제가 서울예전 나왔거든요. 서울예전 다닐 때 저희 파인아트 수업, 파인아트 뭐 순수사진 수업에 어떤 선생님이 수업 중에 뜬금없이, 너무나도 뜬금없이 선혜야 너 대체 넌 꿈이 뭐냐 막 이러길래 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데 툭 하고 나온 말이 저는 30에 자살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돼. 지금 52이네요.
22년은 보너스인가 그럼? 여하튼 늘 자살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지 않으리.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네요. 어차피 조회수 안 나오고 구독자가 없으면 조용히 사라지겠죠? 그 많은 데이터 속에. 여하튼 그래서 진짜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이쁘지도 않고. 근데 저는 괜찮아요. 이 얼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아쉬운 말 있어요. 전 되게 아까처럼 말씀드린 교수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그 선생님이 어느 또 수업에 선혜야 너는 그냥 연극과를 가 왜 여기 있어 이랬어. 제가 웃기게 생겼나요? 연극과를 가서 개그맨 해야 돼 막 이랬어. 웃기게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삶은 되게 우울했지만 저는 태생적으로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근거냐고요? 제가 또 아이 포기할 시기에 사주 보고 이러다가 그들의 말을 못 믿겠는 거야. 3명의 말을 못 믿겠는 거야. 저도 집요하죠. 여기서 뭐라고 했는데 못 믿겠어. 여기서 못 믿겠어. 여기 못 믿겠어. 이러고 제가 사주 공부하러 갑니다. 필동에 고미수 선생님이 운영하신 가미당을 가요. 그래서 사주 기초를 배웁니다. 그래서 제 사주를 제가 풀어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관심이 있으신 분 한번 공부해보세요. 주역이 어마무시한 거더라고요. 저의 모든 의문이 다 거기서 풀렸어요. 우리 아빠의 인생, 엄마의 인생, 제 인생, 무자식이 왜인지,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어떤 집착을 놨어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풀어본다는 게. 맞아, 심지어. 놀랍게. 여하튼 더 긴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저희 남편의 개인 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 같은 사람이고, 저희 남편은 한여름의 떼약볕 같은 사람인 거예요. 상극이지. 치이는 거지. 그래서 놀랍게 제가 시집을 오면서 소파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유산에서 하는 수술을 3번 하고, 최근에 무릎도 인대 끊어져가지고 반월상 인대 파열로 봉합수술하고, 오른쪽 발목은 5번인가 삐끗하고, 마지막에는 골절도 살짝 있어서 기부스까지. 제 생에 이렇게 병원과 많은 주사와 약과 일해본 적이 없어요. 전 본투비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딱 봐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딱 봐도. 지금 결혼 이후 30kg 쪘지만 우리 동기들이 상당히 당황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망가졌으겠지만 저 아픈 적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 뭐 그냥 가끔 좀 저려서 목이 아파서 요 정도였지, 감기도 잘 안 걸렸는데 결혼하고 계속 환절기마다 감기 걸리고 코로나 때도 심하게 안 맞는 거야 건가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너무 상극이라고 하니까 내가 봄날의 따스함 같이 이렇게 너무 애가 나른하고 느슨하니까 이 사람의 뜨거운 열기가 나를 불타게 하는구나. 왜냐면 제 사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카토금수라 있는 건 아시죠? 소위 말하는 물불 바람, 모카토 물불
불, 금, 흙, 아이씨, 어렵네 갑자기. 하여튼가 제가 목하고 화만 있는데 목이 4개에 화가 하나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정반대예요. 화가 4개, 뿔이 하나. 아, 뿔이 4개에 목이 하나요. 그냥 저를 활활 태우는 거지 막. 그게 맞는 게 저희 남편이 친데레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착해. 말로 막 이렇게 까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막 어느 날 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꼭 개 같아. 삽살개? 막 이러면서. 아니면 여보 당신 꼭 흑곰 같아. 거의 동물. 개곰. 아니면 할머니 같아. 동자 같아. 이거 실제로 썼던 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짜증이 나는데. 여하튼 그래서 주역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시고 남의 얘기에 의지해서 본인을 판단하기보다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나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용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신이 뭐냐면 내 사주를 봤을 때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채워주는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거예요.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색깔 뭐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향으로 삶을 살아라 지침서 같이 있어요. 근데 저의 용신은 혼자만 알지 말고 제발 아는 걸 나누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방구석에 있지 말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라. 그 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에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긴 세월 제가 느꼈던 많은 우울감이나 트라우마들을 극복하는 과정인 거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과마음 마흔사가 그 결과물이고 책 속에 있습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완벽한 복수 1, 2를 읽어보세요. 그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되게 노골적으로 뭐 쓴 건 아니고 약간 우회적으로 픽션과 논픽션을 섞어가면서 그리고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건데 이러면 되게 잘 쓴 것 같죠.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또 얘기를 하는구나. 오해하실까봐 그래요. 왜냐면 북헌터는 그게 경기도 히든 작가 공모전에 낸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그 야탑에 있는 비북스라는 그 아주 어마무시한 공간이 있습니다. 독립서점인데 지하에 있어요. 노란 문이고. 근데 글쓰기 한다고 가는 게 금사빠라고 했잖아요. 거기 있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갔는데 너무 다 고학력자인 거야. 우리 사장님, 우리 대표님은 대령 출신이고 아주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mem버들은 막 MBC 교양 작가 출신, 아니 KBS 교양 작가 출신에 연구원에 약 제약회사 다니고 막 어디 공무원인 것 같은데 말은 하는 나이 동갑인 애가 있고. 근데 문제는 전 받아쓰기 30년 받고 이랬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날 웃기게 봤을 거야. 받아쓰기도 틀려, 띄어쓰기도 틀려. 근데 저의 장점은 있었어요. 제가 물을 막 흐려놨어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혓바닥을 그렸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흐려놨어. 왜냐면 이들이 딱 가니까 난 이런 거 해 이런 느낌인 거 있죠. 자기를 막 이렇게 화장을 막 하고 포장하고
나 이런 거 즐기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글이라는 게 그걸 누가 읽어요? 자기 자랑질하는 걸?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문자가 대학원까지 나왔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솔직한 마음을 정말 리얼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되게 충격을 먹고 되게 거부감을 느끼며 근데 받아쓰기 왜 틀리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무시 아닌 무시를 했었어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글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어떤 내밀한 어떤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또 나도 재밌는 거야. 이게 원래 하트도 눌러줘야지 나도 누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제가 누르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사랑과 따봉을 누르는 이 얼마나 위대한 자애가. 여하튼 그래서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나도 같이 좀 변하고 그리고 그들이 피드백 주는 거하고 뭐 이래서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A4 한 장 뭐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좋았던 거 매 다양한 공모전에 이제 내라고 도촉을 해요. 단편소 쓰고 그래서 막 오뚜기 동서울 막 이런 데 다 내고 그랬는데 뭐 그때 다들 당선은 안 됐어요. 다행히. 심보가 나쁜 건가? 근데 히든 작가를 우리가 이제 일제히 으쌰으쌰 이거 꼭 내보자 해갖고 다 낸 거예요. 근데 발표 날이 됐는데 정말 카톡이 난리가 난 거야. 연락이 왔네. 넌 왔냐. 근데 너무 충격적이게 저희가 6명인가 7명이었는데 6명이 다 됐나? 6명? 맞나? 저만 안 됐어. 저만. 그래서 다들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냈던 글로 학평도 받았거든요. 우리 김동숙 작가님께서 소설가신데 학평하는 날 내 글을 읽더니 부르부르 떠시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약간 떠시긴 하는데 이제 화가 나니까 사람이 흥분을 하니까 더 이렇게 흔들리고 너무 냉혹하게 막 쓰레기라고 말을 안 했을 뿐 모든 걸 하신 것 같아. 아 진짜 합평할 때 죽는 줄 알았어. 선생이 그렇게 스타트를 끊으니까 다들 비슷한 얘기 비슷한 뉘앙스 말을 하는데 걔 중에 날 좀 좋아하는 친구 하나는 있었어. 하나. 그 친구가 저는 괜찮은데 그것도 그 친구도 약간 자신감이 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에 눌리니까 저는 괜찮던데 막 이런 거. 근데 전 이미 막 울고 있고 막 이게 뭐지? 내가 여기 왔지? 이런 모욕적인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북원태 어떻게 실렸냐고요? 그쵸? 어떻게 실렸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서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남편이랑 이제 동해 강릉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북헌터 아니지 북헌터가 아니지?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진흥원의 공모전 담당자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연락 좀 주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보 이제 살다 이런 스팸도 오는 거야? 남편이 이랬거든요. 같이 집에 오는 길에 남편 운전하고 있고 이런 스팸도 오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해봐 이러길래 말이 되나? 한 달이나 지났고 이 발표 다 끝났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하려니까 시키면 또 잘해요 제가. 그래서 전화했더니 히든 작가에 당선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뭐 너무 흥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와 이러고 끊었어. 근데 끊고 나서 여보 나 당선됐대 이러고 당신이 우리 남편 표정 아직도 기억나.
네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막 이 느낌이었어. 저희 남편은 상당히 고학력입니다. 저를 되게 하시봐요. 여하튼 근데 끊고 났는데 되게 찜찜한 거야. 이 발표 끝났는데 갑자기 내가 왜 당선이 되냐고요. 그리고 뭐 우리 시아버지가 입김을 불었나? 아닌데 모르는데 뭐가 있나? 사장님 뭘 했나? 막 이러고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속 터지니까 다음날 바로 전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된 상황이죠?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게 내부 사정인데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한 게, 당선된 사람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왜 글쓰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공부 좀 여러 개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티오가 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었던 거죠. 저도 됐어요. 근데 저도 우와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카톡을 저도 됐대요 막 이랬더니 정말 카톡방에 이게 싹 하면서 이게 마치 어거지 축하해요 이 느낌 있죠. 그래서 저에 대한 불신이 다 이렇게 불식됐어요 순식간에. 그러고 나서 명상 두 번째 명상 썼을 때 김동수 작가님이 이거 되게 좋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다음 게 너무 궁금하다. 쓸 거죠? 써야 돼요. 쓰실 거죠? 이랬거든요. 그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행본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분량이 돼야 되고 단편 한 7, 8?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3편으로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이렇게 조언을 얻었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살인자의 기억법은 되게 얇아요. 글자도 크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만들면 3편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3편이 한 편 더 쓴다고 해도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생각은 많고 한 2-3편은 더 써야 사람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한 뭐 2편 써가지고 아는 지인한테 이제 보여주고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한마디가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한 게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불쌍해? 근데 저 불쌍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영양 좋고 하나도 안 불쌍하잖아요. 결혼 반지도 있고. 그래서 좀 의욕이 꺾였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제가 합평하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금사빠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보기보다 열려요. 맷집 셀 것 같은데. 전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아무 타격감이 없는데 나랑 비슷한 또래나 어린애들이 뭐라 그러면 너무 서러워. 저만 그런가요? 애들이 막 눈으로 욕해 막. 저 아줌마 왜 저럴까 막 이 느낌? 갱년기인 것 같기도 해요. 52이니까. 지난 2년 동안 정말 세게 왔고 지금은 회복 단계인 것 같고, 그 2년 동안 싸질은 아시죠? 공허를 이걸로 말도 안 되는 돈을 2년 동안 긁어대고.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당신 이러다 신용불량 돼서 교도소가. 저희 남편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저질리는 당신이 해결해야 한다. 나는 절대 안 도와준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업실도 정리하고 물건들도 팔고. 근데 왜 나이키 운동화가 새 거가 40켤레나 있냐고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이게 나이키가 80년대 그 초반에 처음 조던 시리즈 나왔을
그때 하늘색 그 조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 오빠가 엄마를 그렇게 들들 볶아 한 달을 볶아서 그걸 산 거예요. 나는 뭐 타이거 막 이런 거 사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 그렇다고 40킬로는 너무하지 않아요? 반은 조던이야. 근데 오빠 그거 그림 그린 사람을 했잖아요. 화실에서 왜 스케치 여행 가죠? 그거 딱 2번인가 신었는데 여행 가서 누가 훔쳐갔잖아. 쪼리 신고 왔잖아. 센통에다 했어. 저 원래 이렇게 사악해요. 여튼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아마 이거 보다가 아우 시끄러워 이러고 끌 수도 있어요. 그건 현명하십니다. 본인의 정신건강에 빨리빨리 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이 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되게 좋아요. 안에 있는 거 계속 풀어내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라면 또 이 얘기가 그래도 아 저렇게 애를 쓰고 저런 과정을 걸치고 그래서 저기까지 갔구나. 그럼 나도 뭔가를 좀 해보면 어떨까. 나를 좀 표현하고 나에 대해 얘기하고 나에 대해 글을 쓰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게 이 작품이요. 한동안 제가 해쳐보거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회비를 내고 전시를 했었거든요. 이게 빈칸에서 처음 전시를 했거든요. 압구정 빈칸에서. 근데 이걸 보고 어떤 분께 사과하고 이걸 보고 자기가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 그것도 전혀 다른 거. 해쳐 모여라는 공간에 갔는데 근데 또 이거 전시했지. 알려야 되니까. 근데 이걸 보더니 자기가 실은 제 작품 손짓하면서 저 작품을 보고 작업을 시작했다고. 근데 맞나? 밑인가 위인가 그 친구 작품이 있었어. 와, 사람 인연이라는 게 우리 하미모 작가님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그거 나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작품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처음에 그냥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냥 돌을 던지듯이 진동이고 싶었거든요.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막 하게 만드는 강력한 지금 강력한 진동이 되고 싶지만 그래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돈은 안 되지만 돈은 안 됩니다. 아직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왠지 제가 상당히 유명해질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거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선생님 작업실 다닐 때 선생님 고향이 홍천이셔가지고 약간 1년에 한 번 이렇게 MT처럼 가요. 가서 이게 밤에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 그러니까 펜션 주인 되시는 남자분께서 한 60대 후반 중반 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날 보더니 뜬금없이 왜 원래 이게 뭔가 느끼시는 분이 뜬금없이 얘기하시잖아요. 당신은 나중에 선생님보다 더 유명해지겠는데? 이랬어요. 그럼 월드스타지. 월드스타. 왜 저희 선생님 지금 월드스타세요? 난 더 월드스타가 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 마음 한켠에 나는 뭐 조만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예술가들은 자뻑이 있어야 돼요. 마동석을 보세요. 마동석을. 그분이 연예인 트레이너였을 때 연예인들 그렇게 얘기를 했대죠. 자기가 월드스타가 되고 세계적인 배우거든. 배우들이 뭐지? 막 이랬대잖아요. 근데 지금 봐요. 월드스타가 됐잖아요. 저라고 안 되겠어. 여러분이 밀어주시면 될 듯합니다. 말이 너무 장황해. 지금 거의 1시간이에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정신줄을 잡고 지금 보고 있는 제 중장편
소설 쓴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좀 못 보겠는데? 피곤해서. 여하튼 2026년 5월 29일 저는 분당으로 정기검진 받으러 가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정신없이 얘기하니까 전 너무 좋아요. 귀엽죠? 개그맨을 했어야 해. 아닌가? 여하튼 저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제발 욕이라도 달아주세요. 제발. 욕이라도. 무풀이 제일 싫어. 이런 거 강요하면 안 되는데. 여튼 아시죠?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 뭐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맞죠? 사랑입니다. 저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연예인들처럼. 이런 거?